코스피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지수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뭐 종목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오늘 갭상을 만드는 이 차트에서 갭상이 못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히려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신 보면 거래량 넣은 것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판 세력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외국인 980억, 기관 300억이니까 맞긴 맞는데 매수세가 많이 없어서 빠졌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리겠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화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뭐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업계에 계신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대충 아는 소리 해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조선은 이미 지금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세 개 나라가 다 해먹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한테 밀렸다가 다시 1위는 갔습니다. 그래봤자 어렵습니다. 화학은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철강도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철강도 한국, 중국, 일본이 다 해먹습니다. 기계는 일본이 앞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뭐 깊이 있게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게 생각보다 몇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거.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화학도 사실 낫긴 낫습니다. 정유 이런 건 나은데, 이거는 전방 산업이 일단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빠진 종목들을 잘 보면 뭐 최근에 뭐 다 빠졌습니다만은 바이오는 나중에 뭐 이야기 안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보면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일단은 7월 4일부터 정확하게 지난 목요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을. 여기서 먼저 이제 제안을 한 게 세 가지입니다. 폴리아미드, 리지스트, 하나가 뭐야? 불송과 뭐 어찌고 뭐. 예, 이거 애칭.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이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대충 주워들어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죠. 디램은 우리가 말한 반도체 디램은 삼성하고 닉스가 대략 한 65%는 차지합니다. 글로벌에서. 디램. 근데 디램보다 비싼 낸드는 한 45% 정도 될 겁니다. 삼성, 뭐 도시바, 이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시바가 이제 미국 회사 웨스턴 디지털. 하이닉스는 한 자리인가 그래요 아직. 어디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걸 갖고 들어오면 정말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뭐 수출 지표도 마찬가지고 어렵습니다. 이재용이 왜 똥줄이 뛰겠습니까? 짜증 나겠죠. 180조 투자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한다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냥 합니까? 일본이 재료 안 주면 못 돕니다. 최근에 보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테스나라든지 실리콘웍스, 오늘 많이 빠진 DB하이텍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사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뭐 자료에 의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100% 일본 재료에 의존합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이재용으로서는 돌아버립니다 지금.
이거 미래 먹거리로 2030년까지 108조 해서 가겠다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가 왜 중요합니까?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가장 이거 건드려 버리죠. 예. 지금 불매운동 저런 거는 애들 장난치는 겁니다. 그 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원인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예. 우리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제시대 배상 판결하라 했습니다. 그죠? 따배가 빡 돌죠. 그럼 그 시작이 배상 판결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전략이 보시면 북한을 건드립니다. 예. 남한에, 어떻게 보면 남한의 북한 지원에 대해서 경제제재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핵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이죠. 북한 핵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 핵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그 강제적으로 징용을 해서 사람이 죽고 한 문제, 그거를 배상 판결하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합니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일본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그거 뭐 예전에 그 전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문제인가, 그때도 10만 불인가 100만 불인가 받고 허야무야 된 것처럼 또 되면 또 난리 납니다. 이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18일 전후를 기점이라고 합니다. 왜 18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날이 보니까 요거하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입장을 표명해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은 계속 18일 이제 그날인데, 그날까지 요거를 다시 엎어라, 뭐 그런 걸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프레시를 가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얘네들은. 왜냐하면 1, 2차 대전의 원흉이 독일이죠. 독일은 그래도 깔끔했어요. 딱 고개 숙였습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또 중심에 있었으면서 고개 안 숙였어요.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지금 아베가 하는 짓이 거의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아베가 하는 짓이 트럼프랑 거의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겁니까? 싸움은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이렇게 어깨 툭 치잖아요. 싸움은 누가 거냐 하면, 싸움은 내가 이길 것 같은 애가 싸움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싸움 건 것도 당연히 미국이 이기니까 싸움 거는 거죠. 똑바로 하라고. 커보니까 대가리, 우리 좀 약간 상속된 표현으로 대가리 커지니까 고개 숙여 하려고 싸움을 거는 거죠. 툭툭 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그런 말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도 그럼 일본에 보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무역 전쟁은 결정적으로 GDP 가지고 돈으로 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제가 좀 안타깝지만은, 엔화는 가장 쉬운 이야기만 해보죠. 전 세계 3차 대전이 생겼습니다. 3차 대전이 발생을 했어요. 사람들은 뭘 사겠습니까? 제일 1순위로 달러를 살 겁니다. 어떤 또라이들은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금을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게 엔화입니다. 엔화라는 거는 제2의 안전자산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우리랑 좀 슬프지만 우리랑 원화? 그거 그냥 추우면 불태울 겁니다. 전쟁이 나면 5만원짜리. 그래서 통화에서부터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걸 풀어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아까 밑에 누가 댓글에 말씀하신 21일이 일본 참의원 선거입니다. 일본이 보면 중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있죠.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 선거제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게 미국으로 치면 상원 성격일 겁니다. 상원. 미국이 상원, 하원 이렇게 돼 있죠. 내각제. 일본도 총리제니까 내각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미국도 대통령제입니다.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속하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 이슈는 생각보다 조금 그냥 7월달까지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좀 물어보셨는데, 신용평가사들이 뭐 신용 등급 운운하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주 노말한 이야기였습니다. 노말한. 지금은 안정적이나 상황이 객화된다면 하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 이슈가 조금, 원래 7월달 장의 그림이 금리 인하인데 이거를 일본 이슈가 좀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섹터 보겠습니다. 뭐 많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여행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여행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차트 보고 사지 마세요. 하나투어가 됐든 뭐 주가도 어차피 알아서 진작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심해야 될 섹터 여행주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예. 일본을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한국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본 방문객. 그래서 여행주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될 여행주, 그 다음 당연히 항공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항공주를 최근에 부르는, 아시아나는 개별이고 뭐 차라리 제주항공을 보면 되겠죠. 예. 그런 거와 상관없는 제주항공을 봐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것도 이야기를 해볼까. 원래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부터 해보죠. 일단 반도체는 지금 말한,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약간 차이인데, 그 다음에 뭐 그냥 반도체,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IT밖에 없습니다. 얘는 시황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본보다 잘하는 건 반도체입니다. 재료를 주든 안 주든 간에. 뭐 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답이 없으니까 다 조심해야 되지. 미국 테슬라 자동차 있죠. 네, 전기차. 안타깝게도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의 2차전지 배터리 납품처는, 뭐 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 2차 정지하고 수소차가 빠졌는데, 요것도 좀 안타깝지만은 일본이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피해다 말하기 보기 좀 그렇지만은, 수소차나 2차 전지가 많이 오늘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2차 전지도 소재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 뭐 다 인정하는 현실이죠. 현대차가 까불어도 수소차는 사실은 일본이 더 앞섭니다. 이거는 아마 최근에 몇 가지 플로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일본 주도의 수소차 군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수소차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전기차는 2차 전지 쪽은 뭐 이쪽에 우위에 있긴 맞습니다. 뭐 분리막 같은 건 맞는데, 계속 최근에 국내들이 투자를 하니까 뭐 아까 여행주나 항공주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지긴 했는데, 너무 이쪽은 수소차는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계속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실. 일본 이슈 아니다 하더라도 수소차는 어차피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 정치주로 보여주기식, 뭐 버스, 수소차 이런 거 신경 쓸 상황은 다 까먹습니다. 제가 수소차를 싫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전기차 깔리고 수소차 깔려야 되지, 순수가 털려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